매일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환절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봄은 멀게만 느껴지고 꽃샘추위에 어깨가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어깨 통증이 단순 날씨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날씨와 별개로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방송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질환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현철 원장님 모시고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주제가 바로 어깨인데요. 먼저 어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깨는 어깨 관절을 포함해서 관절 주변의 인대, 근육, 활액낭, 어깨에 분포하는 신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가장 불안정한 형태의 관절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상완골, 견갑골과 같은 골격 구조의 회전근개라는 근육과 주위 인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육과 인대는 그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장님, 종종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뻐근하고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런 어깨 통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운동성이 큰 반면 불안정한 면도 크기 때문에 물건을 들거나 운전이나 걸레질을 하는 것과 같은 생활 속의 사소한 반복적인 동작으로도 어깨 심줄과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포츠와 레저 문화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어깨 인대나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금만 어깨를 무리하거나 가벼운 외상에도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깨 통증은 목 디스크와 같은 경추 질환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깨 통증이 어깨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깨 통증으로 인해 발병되는 어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오십견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십견은 질환명이라기보다는 주로 4, 50대의 어깨 통증과 함께 어깨 관절이 굳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깨 질환의 합병증으로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내과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깨 질환을 연령층에 따라 설명해 드린다면 30대 이전에는 어깨 탈구, 상완 이두건 손상, 근육이나 인대 파열과 같은 외상성 질환이 많고요. 40, 50대 이후에는 회전근개 손상, 관절염, 석회성 건초염 등의 비외상성 질환이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네, 이 어깨 질환의 발병 양상이 연령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네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십견이라는 질환명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그 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오십견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오십견은 어깨 관절의 관절낭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는데요.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서 동결근이라고도 합니다. 오십견이 발병하면 어깨가 쑤시고 팔을 올리고 내리고 펴는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어깨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요.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뒷목이 뻣뻣하며 아픈 쪽으로 돌아 눕기조차 힘들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 질환의 주된 증상은 먼저 막연한 통증이 수개월간 발생하게 되고 모든 방향으로 어깨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1, 2년 사이에 저절로 회복되지만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십견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치료의 중요성도 클 것 같습니다. 오십견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십견의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초기의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 즉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에 호전을 보이게 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고 운동 치료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 즉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술 부위를 크게 절개하여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 관절 안을 직접 들여다보며 줄어든 관절낭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법은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 재활 치료가 빨라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0견의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질환은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실 텐데요.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많은 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어깨 질환인데요. 사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앓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입니다. 어깨를 들 때 어깨 안에서 걸리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통증이 나타날 경우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심줄이 붙는 곳과 견봉 하부위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이 증상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다른 어깨 질환과의 감별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바로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충돌 증후군 대부분의 경우 충돌이 일어나면서 회전근개의 심줄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 회전근개의 염증 및 부종을 가라앉혀 증상이 완화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통 3주 내지 6주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수술의 경우 대개 견봉 하부위 뼈가 자라나는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견봉 하부의 돌출부를 깎아주는 견봉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동반된 점액낭염이 있으면 점액낭을 제거하고 인대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은 큰 상처 없이 3, 4개의 1cm 이내의 구멍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수술 후 재활 치료가 과거의 수술법에 비해 빠릅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어깨 질환 중 가장 많이 발병한다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원장님, 회전근개 파열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스포츠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속에 깊숙하게 위치한 심줄로 어깨를 회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4개의 심줄 다발을 말합니다. 이러한 힘줄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어깨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질환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처럼 일종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50견과 가장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오십견은 모든 방향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며 수동적인 관절 운동, 즉 다른 사람이 팔을 움직일 때도 관절 운동이 되지 않는 데 비해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된 심줄의 방향으로만 운동되지 않고 수동적인 관절 운동의 제한은 없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확진될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는 일부 두께만 파열된 경우와 전체가 파열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파열된 범위가 작고 부분만 파열된 경우에는 회전근개의 염증과 부종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굳어있는 관절낭도 함께 풀어주기 위해 충분한 휴식은 물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주사치료, 물리치료, 자가운동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관절경을 사용하여 수술하게 됩니다. 관절경 수술은 1cm 정도의 작은 3, 4개 구멍에 관절경을 넣어 파열된 심줄을 확인하고 그 심줄을 제자리에 봉합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개방해서 관열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야를 유지하고 멀리까지 볼 수 있어 정확한 봉합이 가능하고 수술 후 빠른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병명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어깨에 이물질이 생겨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 같은데요. 어떻게 맞나요? 석회성 건염은 쉽게 설명해서 염증과 더불어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깨 회전근개 심줄 안에 석회성 물질이 쌓여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방사선 사진으로 심줄 안에 석회성 물질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는데요. MRI를 촬영할 경우 석회의 위치와 크기는 물론이고 회전근개의 손상 정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구분지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초기 증상에는 약물 치료와 국소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석회화 덩어리가 아주 크거나 보존적 치료를 해도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2, 3개의 작은 상처를 통해 석회를 제거하고요. 석회 제거 시 발생되는 회전근개의 결손부가 큰 경우에는 봉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초반에 어깨 질환 중 하나로 어깨 탈구를 예로 들어주셨거든요. 이 어깨 탈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어깨 탈구도 어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깨관절 불안정성이라 불리는 어깨 탈구는 어깨를 안정하게 하는 관절순, 인대, 관절낭 등의 손상으로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20세 이전에 어깨가 빠지면 대부분 계속해서 어깨가 빠지는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40세 이후에는 불안정성보다는 회전근개 파열 같은 다른 조직의 동반 손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로 외상에 의해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엑스레이나 MRI로 진단하며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순을 봉합하는 것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어깨 질환인데 보통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심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깨 탈구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어깨 탈구의 치료법은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1세 여자분으로 운동 중 어깨가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 어깨가 빠지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화면의 MRI 사진을 보면 어깨 관절순이 파열된 소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깨 탈구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순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부디 적절한 재활을 시행하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6개월 이후에는 가벼운 운동도 가능합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어깨 질환에 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고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구부정한 자세는 어깨에 좋지 않으므로 허리를 곧게 펴고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어깨 통증을 막연하게 오십견으로 자가 진단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정확한 임상적 진단이 늦어져 치료가 어렵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므로 조기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현철 원장님 모시고 어깨 질환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깨 관절은 설명드렸듯이 어깨 통증의 경우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라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심해지면 단순한 작업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Television.